저도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발제를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남주호 박사님 앞에서 발표하시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좀 뛰더라고요. 이렇게 좀 떨린다 그래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많이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예, 조금 이제 긴장이 좀 돼서 네, 말을 좀 빨리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분을 잘 쓰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주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자산운용 사례가 있는지, 금융 상품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좀 정리를 짧은 시간 내에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디폴트 옵션의 투자 전략으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는 좀 글라이드 패스가 그 운용사별로 그렇게 다른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저희는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좀 동일하게 그 자산운용사 간에 사실 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오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글라이드 패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스트의 글라이드 패스는 조금 달라요. 근데 뭐 네스트도 지금 올해 1분기가 지금 38조 원 자산이, 그리고 네스트가 들어오기 전에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아마 50%가 되지 않았어요. 2012년에는. 근데 최근에 영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네스트가 정말 중소영세 사업장에 있는 그 가입자들을 끌어올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90%까지는 안 돼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85%까지 지금 퇴직연금 가입률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중소퇴직기금과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가지고 올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스트의 그 자산운용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뭐 컨설버티브 펀드 아니면 밸런스드 펀드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오스트리안 스펄이라 그래서 뭐 마이스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호주에서 가장 큰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마이스펄인데 여기에 그 자산 운용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제 많이 선택한 것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가입자를 생각해서, 그리고 어떤 자산 운용에 대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선택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를 좀 평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가입자한테 적합한 상품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어떤 리스크 중에서도 은퇴 시점에서 금융시장에 큰 이제 어떤 샥이 왔을 때 그 샥으로 인해서 내가 은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일시금으로 인출을 한다.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위험이 사실상 은퇴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위험인 거죠.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은퇴 시점이 돼서 내가 이 은퇴 자금을 노후 자금을 찾으려고 할 때 가능한 많이 불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이 가기가 힘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옵션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항상 이제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더 중점을 둘지에 따라서 좀 뭐 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더 뭐 리스크를 좀 더 피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쪼끔 라지 로스가 있는 것을 내가 좀 가져가더라도 소득이 나는 더 높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도 중요하고 이제 은퇴 시점에서 라지 로스를 줄이는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디폴트 옵션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은퇴 시점에서의 잃게 되는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은퇴 시점 전에 이제 언제 그 위험 자산 에쿼티의 비중을 줄이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했지만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아주 많은 나라에서 이제 뭐 20년이 넘는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학술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뭐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빨리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췄을 때는 결과적으로 퇴직 소득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그 디폴트 옵션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 노후 자금을 최대화시키는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디폴트 옵션 자체는 이제 어떤 선택을 원하지 않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그런 가입자를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거기서도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커스터마이징을 저희가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에서는 사실 퇴직연금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상당히 많죠. 뭐 어떤 나라는 임의가입이고 어디는 뭐 의무고 또 기여율도 다 다르고 퇴직연금 가입 연령, 은퇴 연령, 뭐 인출 방식, 세제 아주 많은 이런 매개 변수들이 결국에는 퇴직연금에 관련된 이런 디폴트 옵션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또 미치고, 또 다른 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라든지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장수 위험이 어떻게 될지,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 기대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OECD에서 최근 이제 2020년에 정리를 한 건데요. 이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디폴트 옵션이 없어서 저희는 가장 왼쪽에 디폴트 옵션이 없는 국가로 분류가 됐고요. 요 표를 보시면은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라이프 사이클 펀드, 이 라이프 사이클 그 스트래티지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3-4 개의 국가에서 뭐 컨서버티브 펀드 아니면은 밸런스 펀드 요걸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그 펀드의 핵심은 사실 글라이드 패스죠. 그런데 이제 그 글라이드 패스의 종류가 좀 전에 제가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00 에이지 룰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아마 그 뱅가드의 이제 그 TDF 시리즈죠. 80% 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은퇴 시점에서 한 40% 까지 에쿼티 비중을 줄이는, 그래서 연령이 갈수록 선형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이제 기본이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요 그림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stepwise linear decline with age를 보시면 스웨덴 그 프리미엄 펜션 시스템에 있는 디폴트 옵션인데요.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일정하게 가요. 에쿼티 비중을 가다가 5분 남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령이 되고 나면은 선형적으로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칠레 멀티 펀드라 그래서 이제 계단형으로 뭐 35세, 55세가 되면은 보수적인 펀드로 팍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에쿼티 비중을 확 줄이는 거죠. 선형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TDF는 줄이지만 선형음수를 따르지 않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뭐 호주의 Q10 같은 경우에는 연령도 고려하지만 이제 너무 이 연금이 자산이 축적된 자산이 작은 경우에 너무 빨리 위험 자산을 줄여버리면 사실 나중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연금 자산의 밸런스까지 고려해서 이 글라이드 패스를 조정시키는 이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 3가지가 있고요. 요 2가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험 자산의 비중을 거의 100까지 갖고 가다가 거의 은퇴에 가까워서 비중을 이제 줄이는, 이거는 뭐 덴마크나 UK에 존재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어떤 투자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스트인데요. 뭐 네스트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고, 네스트의 글라이드 패스는 조금 달라요. 초반에는 이제 초반부터 보통은 제일 꼭지에 있다가 확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반에 서서히 올리다가 한 5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계속 어느 정도 일정 비중으로 그 위험 자산을 유지하다가 내리는 형태고요. 그 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 CPI를 이제 넘어서는 투자 수익을 어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축 단계, 성장 단계, 그다음에 강화 단계, 은퇴 단계라고 저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장 단계에서는
연간 이제 뭐 CPI 플러스 3%를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각 단계마다 변동성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목표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네스트에 이제 지금 1분기 지나고 나온 이제 연간 그 분기 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애셋 알로케이션을 보면 50% 이상을 지금 그 UBS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뭐 그 기후 뭐 Climate Aware Global Developed Equity라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기사를 봤더니 저희 한국전력, 뭐 엑소모바일 이런 데가 작년에 이제 이 네스트에서 더 이상 너네한테 투자하지 않겠다. 너네는 너무 기후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 철수한다는, 630억 원 정도를 이제 줄인다 처리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후 변화에 좀 앞장서는 이제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기후 변화를 너무 좀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약간 투자 전략을 갖고 있고, 네스를 보시면은 뭐 글로벌에 상당히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년간 투자 전략을 보면은 9% 이상의 지금 수익률이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CPI 플러스 3%인데 5년 평균 수익률이 9%가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빨리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 이외에도 또 많이 얘기가 되는 컨설버티브 펀드 아니면 밸런스드 펀드가 있는데요. 방금 이제 남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을 비롯해서 디폴트 옵션을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 이제 초반에 이제 가입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임시로 머무르는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컨설버티브 펀드를 넣은 거예요. 요 기간을 줄 테니 여기 넣었다가 가보자 그랬는데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관성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결국엔 디폴트 옵션이 생긴 그런 비헤비얼 그 스토리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 올해 작년 6월부터인가요? 제가 올해인가 헷갈리네요. 그 뉴질랜드의 키세이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디폴트 옵션이 컨설버티브 펀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대 축적된 자산이 너무 낮아서 불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제 밸런스드 펀드로 변경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좀 테이크어웨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디폴트 옵션을 결국에는 원리금 보장으로 넣어서 지금처럼 된 거랑, 지금 뉴질랜드 키세이버도 너무 안정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다 싶어서 지금 밸런스 펀드로 움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호주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 한 280억 정도? 한 300조가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에서 가장 마이스프로의 가장 큰 마켓 셰어를 차지하는 호주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오스트리안 스프인데 이것도 이제 밸런스 펀드 형태예요. 지금 수익률이 보시면은 뭐 이게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20년? 됐는데 이게 보면 수익률이 거의 9%, 뭐 5년 평균, 10년 평균도 다 9% 정도를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호주의 그런 마이스프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주식도 많이 넣고 외국 주식도 많이 넣고, 그리고 대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뭐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뭐 프로퍼티 이런 쪽도 보면은 거의 뭐, 그래서 그로스 에셋 같은 경우에 지금 75 거의 4분의 3 정도의 자산을 성장 자산에 지금 넣고 있는 이런 형태, 우리랑은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맞췄나요? 감사합니다.